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할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오늘 오전 강제 퇴거에 반발한 세입자가 경찰과 무장 대치극을 벌이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인접한 지역이어서 오전 내내 프리웨이 통행이 차단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싱글 부모 노동자를 위한 월 $1,000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LA시장 선거 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크로스 후보가 2.5%포인트 차이로 베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오는 21일 독감과 코로나 신규 백신 접종 행사를 엽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승자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패자는 트럼프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고층 건물에서 매달려 있던 여성이 밧줄을 통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잠시 뒤에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할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경찰과 무장 대치극을 벌이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대치극이 벌어진 아파트가 프리웨이와 인접한 곳이어서 101번 프리웨이가 4시간 동안 폐쇄돼 LA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헐리우드 힐스 지역 2300블럭 노스 코엔가 블루바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려던 셰리프국 경관들과 세입자가 무장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경관들에게 강력히 저항하면서 총을 쏜 뒤 집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치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특수기동대 수화팀을 출동시켜 오후 1시 30분경까지 대치했으나 세입자 쪽에서 반응이 없자 아파트로 진입해 숨진 이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세입자가 경찰과 대치 도중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무장 대치극이 발생한 이곳은 101 프레이 출구와 인접한 곳이어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101 프레이 가월 스트리트과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101 프레이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우회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2번 10번 프레이와 5번 프레이 등에서도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등 LA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1시경부터 101 프레이 차선을 열기 시작해 오늘 오후 1시 40분경부터 101 프레이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이어졌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빚어진 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LA시와 카운티가 싱글 부모 노동자 가정에 월 $1,000를 차일드 케어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싱글마더나 싱글데디 등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싱글 부모 노동자들에게 6개월간 월 $1,000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LA시 경제인력개발국은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싱글 부모를 위한 차일드 케어 그랜트는 직장 근무로 인해 자녀를 데이케어 센터 등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저소득층 싱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2인 가족 기준 $75,700 이하로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 부모이어야 합니다. 또 가정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62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랜트는 월 $1,000로 6개월간 제공되며 지원금은 싱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자녀를 맡기는 차일드 케어 센터로 직접 지급됩니다. 단 이 차일드 케어 센터가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면허 차일드케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LA시가 아닌 LA 카운티 지역에 사는 싱글 부모들은 LA 카운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워크소스 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3550 윌셔 블러바드 500호에 위치한 커뮤니티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213-365-0829번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플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육비 지원금 프로그램 LA시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워크소스 센터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LA 카운티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 돌아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LA 시장 선거 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차이를 보고 있어 우편 투표 개표가 완료되는 다음 달에나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는 LA 시장 선거 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LA 시장 선거 개표가 3일째인 오늘까지 44% 개표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44%를 개표한 결과 리카르스 후보가 51.25%, 캐런 베스 후보가 48.7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제 오전 11시 개표 결과에서 이후 개표 상황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내일 개표 결과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2.4%에 불과해 카르스 후보도 베스 후보도 섣불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와 같은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경우 우편 투표 집계까지 이뤄진 이후에야 승자가 판결될 수 있어 최종 결과는 1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양 후보들은 캠페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에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표와 관련해 선거관리국은 정확한 개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켜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제니박 기자 리포트는 오늘 선거관리국이 추가 개표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녹화된 것입니다. 방금 전 선거관리국이 발표한 수치는 카르스 후보가 50.25%, 베스 후보가 49.75%로 어제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격차는 0.5%포인트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네, 한인회가 오는 21일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엽니다. 백신 접종 희망자들은 한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21일 코로나 신규 백신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협조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독감과 코로나 신규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최근 개발된 이가 백신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백신은 마지막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나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의 이번 백신 접종 행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백신 접종 행사이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희망자는 한인회 핫라인 전화번호 213-999-4932 또는 이메일 info@kafla.org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 행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늘 폭등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7%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는 7.35% 폭등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폭은 2020년 5월 이후 최대 폭이며 나스닥 상승률도 2020년 3월 이후 최대입니다. 오늘 증시가 폭등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10월 CPI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아 인플레이가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보다 7.7%, 전월 대비 0.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며 상승률은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둔화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해왔던 모든 진전을 포기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12.2% 급등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8.9%와 8.23% 상승했으며 메타와 테슬라도 각각 10.25%와 7.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실업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이들의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2만 5천명으로 집계돼 전망치인 22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중간선거 개표가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직접 리포트했습니다. 네, 중간선거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기대됐던 공화당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하원을 장악하고서도 선뜻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승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승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패배자는 트럼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가디언은 중간선거 최종 성자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패자는 도널드 트럼프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중간선거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선전한 반면 트럼프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쁜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2024년 대통령 재선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졌던 플로리다의 디샌티스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것도 트럼프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타임스는 민주당 존 패트먼 상원 후보가 당선되자 기뻐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트럼프가 지원한 후보들이 흔들리면서 선거가 유동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뉴욕 37층 건물에서 한 여성이 건물에 매달려 있다 극적으로 구출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한 37층 건물에 매달려 있던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7일 뉴욕의 37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층에 갇혀있던 2명은 중태에 빠졌으며 이외에 다른 2명도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날 구조 과정에서 20층에 매달린 여성이 밧줄로 구출되는 놀라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주민 패티 라이언은 평생 살면서 방금 뉴욕 아파트에서 목격한 것보다 더 영웅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다. 한 여성이 대피려 하다가 미끄러져 15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현장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너무 겨세 피해 여성은 아파트 현관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탈출할 수 있는 곳은 창문뿐이어서 거기서 5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소방관이 밧줄로 사용해 구출해낸 것입니다. 대런 허쉬 소방관은 소방관들이 밧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밧줄을 인용한 구조 작업은 매우 위험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전기 자전거인 e-바이크에 연결된 리튬 배터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이스쿠터와 이바이크로 인한 화재가 올해 200건 이상에 발생했으며 6명이 사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오늘 할리우드 힐스에서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안타깝게 자살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팬데믹이 3년째이지만 여전히 렌트를 내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다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입자 퇴거 이후의 문제에 대해 당국이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내일은 베테랑스데이 휴일이어서 방송을 하루 쉬게 됐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